안녕하세요. 열린복지TV에 찾아온 노무법인 길의 권하영 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직급여의 요건과 금액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주 문의받는 쟁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사하기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퇴사 사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가 180일을 넘는지 확인하시고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 등 비자발적인 사유임을 회사와 명확히 확인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회사가 퇴사 사유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사유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퇴사 사유를 적은 사직서나 회사와 퇴사에 관해 협의한 카톡, 문자 등의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이직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과 퇴사 사유, 평균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어서 고용센터에 접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접수되었다면 근로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을 등록합니다. 워크넷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데요. 워크넷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을 등록해서 재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직 등록을 하고 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확인된 이후에는 고용센터가 지정한 기간별로 구직활동, 취업훈련 등 재취업 노력을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으시고 인정된 기간마다 구직급여를 나누어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일로부터 딱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근무기간이 길어서 소정근로일수가 많은 분들이라면 12개월을 경과하지 않도록 퇴사 후에 서둘러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에 관해 자주 문의하시는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기관에서 2년 반을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 기관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구직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서 계약 만료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에 병이 나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해줄 수가 없다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에는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 등의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병원의 진단서와 회사 사정상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 휴직 등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로 위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진단서는 퇴사일 이전에 진단한 것으로서 중증의 질병 부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단기간이 2개월 이상이더라도 주 1, 2회 통합물리치료 또는 약물 처방이 가능하거나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음에도 본인이 퇴사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퇴사했는데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센터의 사유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수급 자격 불인정 처분을 다시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통해서 수급 자격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면 그간 받을 수 없었던 구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요.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번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때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직급여에 관해 궁금하셨던 점 좀 해소가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